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 프레스TV는 제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공허한 위협은 이란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의 몰락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워싱턴의 최대 압박이라는 허세와 과장된 군사적 위협 뒤에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기획자들이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중대한 벼랑 끝으로 서서히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부터 총리, 내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리들이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거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사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패배한 전쟁에서 최소한의 이득이라도 얻기 위해 가능한 중재자를 필사적으로 동원하려는 패권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전략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갖고 있으며 이란의 이익을 보호하고 제3자 강제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테헤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자행된 침략전쟁 종식 협상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목표는 단순히 무력 충돌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 협상, 그리고 재발하는 전쟁이라는 악순환을 영구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 이란 국민에 대해 적대감과 증오심을 품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제국은 자멸하는 실패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고 이란의 저항은 억지력의 법칙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프레스TV는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이 허울뿐인 초강대국으로 급격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강대국 행보와는 달리 미국은 놀라운 속도로 다방면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패배는 어떤 선전으로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며 이제는 정치적, 전략적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징후는 참담합니다. 워싱턴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믿었던 경제전쟁터는 오히려 워싱턴이 자초한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침체는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한 재앙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재, 무모한 재정정책, 그리고 달러의 무기화는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고립시키기는커녕 세계적인 탈달러화를 가속화했고 자국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한때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보여줬던 지표들, 즉 인플레이션 통제, 시장 신뢰도, 공급망 안정성은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당연히 워싱턴을 그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참담한 군사적 실패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이 빠르게 항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마주한 것은 모든 예상을 뒤엎는 불굴의 저항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실시간으로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안보 우선 아래 보호받던 영내외 동맹국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굴복시키지도 자국의 자산을 지키지도 못했던 미국이 이제 파키스탄 중재자, 페르시아만 아랍 국가, 그리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출구를 간청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싱턴이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정치적 양보라도 얻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남은 국제적 신뢰도는 설령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라는 신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전략가들은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심지어 체면 치레에 불과한 상징적인 승리조차 거두지 못한다면 미국의 위상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국과 적국 모두 그 결과를 미국이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도 저항받고 패배하고 약화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몰락의 순간을 미루기 위해 아무리 공허한 협상이라 할지라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환상을 위해서입니다. 프레스TV는 이 침략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은
핵 농축 수준이나 사찰 일정에 대한 사소한 분쟁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언된 목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말살하고 이란을 분할하며 천연 자원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은 이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환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법입니다. 패배 징후가 점점 분명해지자 적의 요구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히 휴전을 요청했을 때 항복의 의미는 명확해졌습니다. 즉 핵무기 공개 포기, 60% 농축 우라늄 전부의 미국 이전, 그리고 모든 이란 핵시설 해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저항의 첫 번째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지만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에 굴복해 적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아무리 허위를 할지라도 핵무장한 이란으로부터 세계를 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완전한 붕괴를 피할 수 있는 일시적인 정치적 탈출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주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서 전쟁 자체를 정당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쟁을 통해 비록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양보를 얻어내는 행위, 그 자체가 침략의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이는 미래의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들에게 이란을 폭격하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적은 휴식을 취하고 재무장한 후 더 큰 요구를 하며 돌아옵니다. 이란은 이 악순환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전쟁의 그림자와 재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오만한 적에게 양보하는 것은 일시적인 휴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미래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전면전을 벌인 것을 통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파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핵 농축, 지역적 영향력, 미사일 전력 등 다른 모든 문제는 그 핵심 목표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이 이 강압적인 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즉 승리도, 상징적인 양보도, 선전용 트로피도 없이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프레스TV는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 확보,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의 완전한 반환, 전쟁 피해 보상과 배상, 이란 지역 주변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그리고 저항 전선에 대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입니다. 이 매체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 핵무기 보유권을 양보하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을 막지 못할 뿐더러 미래에 훨씬 더 파괴적인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쟁에 대한 분석은 그 중심에 놓인 엄청난 범죄, 즉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비겁한 암살을 다루지 않고는 완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라 실행에 가담한 살인자와 범죄자들을 처형하거나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